이어서 그 첨단 기계 위험성에 이제 대해서 선생님께서 경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의료기기, 첨단 의료기기면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병원에 가면은 막 프로그램을 짜놓고 인간이 짜놓고 그에 맞춘다 네. 대부분. 그런데 기자재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이로울 것 같으면 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아주 검사 기능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검사 기능은. 그런데 그 결과가 사람에 미치는 영향, 부작용 이런 거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CT, 뭐 MRI, 뭐 X선 별걸 다 합니다. 중복 검사 이런 거. 그런 게 할 거 아니라 변 검사 소변만 봐도 알거든요. 변에서 냄새 나면 변이고 색깔이 검하거나 그러면 안 좋고 네. 소변 색이 투명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거 혈청 검사 하면 대충 다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음파 같은 거 어째 세계 대전 2차 대전 때 네. 잠수함 이렇게 탐지할 때 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70년대부터 사용했을 겁니다. 사람에게 거의 몸에 졸리고 갖고 방사선 뭐 초음파는 다 그 저기 산부인과에서 태아 검사할 때 때부터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CT 촬영 한 번 하는데 얼마만큼 비폭을 입은가 말할 수가 없죠. MRI 하면은 조영제를 먹여버립니다. 조형제요. 예, 조영제라고 있어. 네. 그리고 이 예를 들면은 고혈압으로 발견이 됐다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고혈압이라는 게 뭐입니까? 몸에 노폐물이 축적되면 혈관 속으로 들어가고 혈관이 막히는 팽창되지 않아요? 네. 그럼 맥압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한 일주일 단식하면 깨끗이 청소돼요. 단식이 아니면 피가 돌아가는 길이가 96,000km예요. 23초 만에 돌아가거든요. 네. 제가 현대의학 공부를 한 50년, 한의학 공부, 제도권 의학의 그 질서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예, 다 알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부작용만 나갈 뿐이고 프로그램 인위적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다 그게 맞추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그런 첨단 의료 기기를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물론 나라로 보면은 참 뭐 외화도 획득하고 좋기는 하죠. 근데 사람의 활용해 갖고는 그렇게 크게 득을 못 보는 겁니다. 생명체를 가지고 조립 부품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말 말로는 국민들이 알면 참 이런 걸 깨닫고 알게 되면은 국민들이 기가 막힐 겁니다. 예. 근데 모릅니다. 전혀. 장점만 피하라고 기능만 피하라고 무슨 신약이 나왔다. 또 무슨 무엇을 뭐 어떻게 뭐 수술을 이식 수술했는데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부작용이나 약물의 독소 이런 건 거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 그럴 때에 이 한우들이 얼마만큼 시달림을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그 다른 병원에서 전부 검사 종합 검사 해갖고 한 놈을 자료를 제시해도 그 병원에 가면 또 다시 검사를 해야 그렇죠. 돼요. 예. 그리고 중복 검사 매일 혈청 검사 뭐 매일 열재고 열같이 좋은 것이 없거든요. 열이 아니면 몸을 다스릴 길이 없어. 아, 열이 몸에 좋다는 건가요? 열 자체가.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할게요. 우리 선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이 몸이 이상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몸을 해치는 균들이 침투를 했습니다. 내 몸으로. 네. 그러면 그 침투를 했으면 그걸 박멸할 기능이 없어. 열로 태워 죽이는 방법뿐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열을 아무리 36도 오브에서 아무리 열을 올리더라도 40도 오브 이상, 40도 이상 못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선현들께서는 무가 열물이야. 무국을 끓인 거요. 열물이니까. 네. 거기다 고춧가루를 듬뿍 넣은 겁니다. 음. 최고 살균제고 열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걸리 한 사발 탁 마시는 거. 술 먹으면 열 올라가죠. 네. 열물을 이렇게 먹고 방에다가 구들방에다가 불을 따끈따끈 때린 거예요. 네. 그래갖고 두터운 잎을 시집을 때게 마누라가 두터운 잎을 미영배 두동새 잎을 갖고 오잖아요. 네. 그럼 농장에서 내서 딱 덮고 취하느랍니다. 땀을 취해. 그러면 43도에서 44도까지 올려버려요. 열을. 하고 싹 박멸을 시켜본 거예요. 몸에 해치는 것들을. 그리고 독소, 노폐물을 다 뽑아내버리고 그게 바로 홍역이나 열병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핵 환자들이 계속 열을 올리잖아요. 몸 그 자구적행이야. 몸을 살기 위해서 그건 감기라고 그래요. 감기란 용어가 없어요. 감기가 바로 몸살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몸살. 예. 몸을 살리리 그 말입니다. 몸살이란 말은 몸살 났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열을 올려서 입맛을 끊어버려. 음식을 그렇죠. 거부를 해버려. 그러면 너 굶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야생 동물들은 아프면은 일절 안 먹어버린다. 가정에서 기른 개도 아프면 안 먹어버려. 그런데 환자들에게 튀긴 음식이나 싱거운 음식, 육류, 빵, 우유, 뭐 온갖 잡동사니를 먹여버려. 이래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첨단 의료 기자재를 준비해놓고 한우들에게 이렇게 검사하고 약 먹이고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봐야지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되겠는가. 그래서 한우들을 부모 형제 처자처럼 모시지 않고서는 정말 무소불위의 그 나쁜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지 맙시다 하고 내가 권을 하고 또 호소를 하고 그런 거이죠. 그게 미워서 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생명체니까 한 번 갖고 나온 생명체 소중히 얘기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 보고 하느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느님들이라. 하느님들한테 아이들 아프면 병원으로 손을 잡고 딛고 가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거울이요. 부모의 거울. 부모가 잘못해서 그 아이들이 몸이 아프고 그런 거인데 아이들이 잘못해서 병이 마치 생긴 것처럼 약 먹이고 이런 처사는 부모로 하여금 사회로 하여금 반성을 해봐야지 됩니다.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아이들한테 뭔 소아과, 소아암병동, 뭐 소아과, 내과, 뭐 코고침과, 뭐 당뇨고침과, 혈압고침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발가락 끝머리부터 머리까지 청소해야지 되고 혈액순 되게 이렇게 치유력을 도와야 되는 거인데 기계에 몸을 맡겨버리고 이렇게 하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첨단 그 의료 기자재라든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생명체를 이렇게 다스린다든가 병을 완전히 완치한다든가 그러이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그래서 난 성장 자본주의는 종말을 구한다. 그렇게 가지 말자. 네. 정말로 천지이기의 조화로 음양과 오행의 이치로 변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가 생성하고 유지시키고 소멸되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풀 한 포기도 못 다스려 사람은. 풀 한 포기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소를 물가상에 끌고 와서 물을 먹도록 끌고 갈 수는 있어. 물을 먹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만큼 그 고통받는 한우들하고 같이 공생하면서 고락을 같이 나누면서 살아본 사람이 있으면은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예. 침대에다 누워놓고 양한방 의원들이 정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한방은 그렇게 불이무도한 행위는 안 합니다. 생명체에 그렇게 크게 자극을 주고 이렇게 피해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그래서 뭐 전통 의학 이제 그러는데 전통 생활법인데 그런 것들이 그것도 이제 지식인들이 생활의 수단으로 약초 이름을 붙여놓고 병명을 붙이고 뭐 기어다 혈어하다 막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생활을 바꾸기 전에는 안 돼. 그렇던 생활을 바르게 돌려놓지 않고서는 한치도 못 가니까 그래서 내가 병원 이야기를 좀 해놓은 거예요. 언급을. 예서에서 요 말씀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의학 의료행위 등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병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다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병원 실태에 대해서도 또 말씀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은 그 자체가 병자가 있는 곳 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 수련은 요양원 그런 심신수련은 그런다는가. 네? 얼마든지 이름을 좋은 이름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예례어로 뭐 하고 뭐 병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한우들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수련은 요양원, 심신수련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요가원 그런다든가 이게 뭐 운동하는 곳, 수련하는 곳 뭐 그런다든가 얼마나 좋은 용어들이 있거든요. 개념을 바꾸자. 뭐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 첫 단추가 잘 못 껴진 거 병원. 그리고 왜 그 암 환자 안 나타나게 할 텐데 소아암병동을 만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이 우울증 다 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없어 짜게 먹기면 우울증이 없어. 제일 빨리 돼버리는 게 우울증. 일주일도 안 걸린 거예요. 이게. 똥 싸면 돼버리거든요. 맵고 짜게 먹으면 우울증 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죠. 변을 봐야 돼. 첫째. 아. 변을 아무튼 100일 돼야 몸을 청소합니다. 깨끗이 청소를 하면. 그러니까 나병이고 뭐 이렇게 세균성 질환 이런 것들은 홍역이잖아요. 몸을 살리기 위해서 홍역하는 거예요. 홍역, 네. 열병 뭐 네. 이런 거.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잘 깨달고 그럴 겁니다만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병을 이렇게 병명을 붙여놓으면은 겁나버려. 안 돼. 병명을 붙여놓으면 그 병 끈을 놓지 못하고 계속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럼 약을 먹게 돼 있고 약인 줄 알고. 그렇죠.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무섭죠. 네,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 갈 것도 없고 네. 다급하니까 그 의사가 내 병 나서 주겠죠고 아니한 생각을 갖고 다 몸과 마음을 뺏겨버리잖아요. 네. 그날부터 끝나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자가 돼야지. 자기가 자기 몸을 다스리는 주체자가 되지 않고서는 약이나 의사에게 맡겨버리면은 평생 실험 대상자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변을 잘 보게 이렇게 하면은 병원에가 그런 거 마금이라는 약이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들은 그 식품을 여러 가지 식품을 발효시켜서 변을 나가게 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창자 길이가 자기 앉은 키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북쪽은 짧아. 찬지방은. 네. 서쪽은 조금 더 길고 남쪽은 아주 길고 이 동쪽은 자기 앉은 키 9배 내지 10배 되거든요. 그게 과정을 거쳐 나가는데 얼마나 음식이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발효가 돼야지 되고 그리고 술이 돼야지 돼. 그래야 열이 올라가. 발효가 되고 포도당이 되고 발효되면 발효되는 균이나 또 이게 우리가 효소라면
유기물에서 발효돼 가지고 효소가 돼갖고 그리고 효모로 만들어지고 그 유산소 세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병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렇게 음식이 아니고서는 다스릴 길이 없거든요. 아프면 끊어버려야지 돼요. 음식을 아프면은 예. 그래야죠. 이 하늘이 주는 명령입니다. 이런 것들이 천명. 그러니까 신생아가 막 나오자마자 몸 청소기에서 어머니 젖이 안 나온다. 천명에 따라서 신생아가 단식을 50시간 하지 않느냐. 북쪽에는 35시간이면 젖이 나옵니다. 창자가 짧으니까 변이 빨리 빠져버려. 네. 그러겠죠. 네 발 달린 동물은 낳자마자 이렇게 네 발 기어다니면서 부공 운동을 하고 장이 연동으로 잘 돼. 이렇게 바로 변이 나가버려요. 그렇게 바로 젖이 나온 거예요. 네. 동물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야생 동물을 보고. 모든 행위가 야생 동물처럼만 하게 되면은 병 없어. 예. 야생 동물이 어디 병원 있고 병 있고 산부인과 있습니까? 예? 예, 이런 있지. 동물만 보고 동물 흉내만 내면은 건강하게 돼 있어. 그게 요관이 뭐니 다 동물 흉내낸 겁니다. 뭐도 운동이니 뭐니 다. 예. 동물 흉내를 내고 있는데 동물한테 배우지 않으면 야생 동물한테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야생 동물도 육식 동물은 포하고 병이 많습니다. 근데 채식 동물은 병이 없습니다. 수명도 길고 지혜롭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야생 동물 사는 걸 보면요. 하나만 독수리가 60년 이상 사는 이치를 알게 되면은 의사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이치를 알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 거. 그래 이제 모두 야생 동물은 날짐승이나 이런 것한테 배운 거예요. 날짐승 같은 이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닭 같은 경우는 열이 많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30도 5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열에 대해서 인식을 병원에서 해야지 돼요. 감기약을 지어준 나라가 거의 없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없어. 감기 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모든 병에는 약이 있을 수가 없어. 예, 초급목피 외에는 자연이 주는 모든 것들 외에는 약이 될 수가 없죠. 합성 화학 물질로 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를 해봐야 되고 국민들이 깨달아야지 됩니다. 꼭 의사들한테만 나쁘다고 하면 안 돼. 예, 국민들이 무지와 탐욕 때문에 그렇고 또 사회 구조적 모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함께 공동 책임을 지어가면서 해야지. 그래서 건강하게 산다 그 말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교육, 의료, 농업, 환경, 인륜의 도리가 한꺼번에 맞물려 돌아가면서 민주적으로 돼야지 돼. 예, 그럴 때게 건강한 사회예요. 그것 보고 평화로운 사회고 평등한 사회라고 그래요. 예, 그런 이치를 무시하고 지엽적으로 근원적인 걸 놔두고 지엽적으로 해갖고 무엇이 어쩌고저쩌고나 한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어때 선생님께서 이해가 되죠? 예. 예, 그게 국민들이 이해가 되고 이렇게 가는 길을 인도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그 제도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제도가 돈으로만 해라, 약 먹고 해라 이건 말도 아닌 소리죠 이제.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음식 중에 소금 얘기를 강조를 계속 하셨는데요. 짜게 먹으라는 말씀도 계속 하셨고요. 소금이 어떤 음식인지 그리고 짜게 먹지 말라는 거는 의사 약사의 처방이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또 그렇게 막 강조하시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어른들은 모르니까 방송 신문에 의지하고 의사를 하느님처럼 모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픈데 말 안 들을 사람이 없고 그 세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소금은 천혜의 비밀이요. 독과 약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과거에 옛날에 농사 지려면 황소 없이는 안 되죠. 네. 황소랑 소자를 딴 거예요 이제. 아 소금의 숫자가. 예. 그다음에 귀금속 귀하잖아요. 소중하잖아요. 네. 금을 딴 거예요. 그래서 소금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소금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려 때부터 도염원을 두었습니다. 도염원. 예, 소금을 관련 기관이야. 농림부 뭐 이렇게 수산부 네. 하댔죠. 소금을 관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소금을 전부 다리고 바닷물을 갖다가 그리고 토반염을 만들고 그리고 독국물을 빼가지고 전매를 했거든요. 그렇게 소금이 소중해요. 예. 우리 민족이 공업용 소금을 먹은 데가 일제 치욕과 정말 한스러운 일제 강점기를 맞이해서 유리알 같은 소금을 먹였습니다. 그 공업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금이 아니면은 쇳덩어리가 뭐이건 다들 안 돼 버립니다. 모든 것들은 염화칼슘이니 뭐니 다 소금 아니겠어? 다 공업용입니다. 그런 것들이. 네. 근데 내가 나트륨 이야기까지 하면은 정말 복잡하고 그러니까요. 나는 그런 소금보다는 천일염 6월에서 7월 달에 나온 것만 갱도가 가장 낮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봄철이나 가을철에 나는 소금은 먹을 수가 없어 써가지고. 계절마다 또 다른 아,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음식은 계절에 따라서 개벽기, 추나 추동 사계절에 따라서 다 맛도 색도 또 성품도 다 다르니까 모든 생명체는 그래요. 그래서 여름철에 가장 일조강성이 높은 6월, 7월 달에 나온 소금이 최고 보약입니다. 그런 소금이라도 간수를 없애고 그 소금의 유해 물질을 없애려고 하거든. 불에 900도씨 이상 불에 굽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 독성을 없애기 위한. 예, 과정으로요? 독성을 없애기 위한. 예. 그래 이제 그 소금을 이제 그 볶을 때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 폐자재 같은 거 이런 거 소나무로 이렇게 구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나무 좋은 나무로 구워서 설사 이제 그게 우리가 다이옥신이라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천연 소재로 이렇게 소금을 구울 때에 다이옥신 잔류될 수가 있어요. 또 천연 다이옥신은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소금을 반드시 열처를 해가지고 양념을 하면 싱거 없고 그 소금으로 아침 저녁으로 양치만 하더라도요. 양치만 하더라도 평생 갑상선이다, 식도염이다, 식도 역류성이다, 뭐 위궤양, 위염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소금으로. 예. 그리고 그 이제 제가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라 해갖고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한번 보시면 압니다. 제가 안 가지고 왔거나 저기서 내버리고 얼마나 지혜롭냐면 말이죠. 소금물로 모욕만 해버려도 피부병 없어져 버려. 그리고 소금물 죽염수로 이렇게 화장을 하면요 한 달 두 달 바르면 여드름 주근깨 싹 없어져. 소금이 아니면 안 돼. 소금이 아니면.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것들이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뭐 불소 치약이니 뭐 화장품이 뭐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간 거 없고 뭐 자연 소재로 만든 화장품 같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죽염수로 5% 내지 10% 정도 해가지고요 안질이나 피부염이나 화장품으로 쓰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 이상 보약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민중들한테 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운 소금, 죽염.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죽염은 우리가 이 만들어 먹은 지가 3,000년이 넘었으니까요. 네. 소죽 쓸 때게 다 대나무다 가서 다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그랬어요. 그 비방이 아니라 어느 가정이든 그전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도염원을 두어가지고 전매를 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얼마만큼 소금에 관심을 가졌는가 알 수가 있잖아요. 고려 때부터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짜게 먹으라는 거는 그 소금 중에서 모든 소금, 공업용 소금이 아니라 지금, 양질의 소금. 좋은 소금을 예. 짜게 먹으라 이렇게. 짜게 먹지 않으면 염증이 생겨버려요. 싱겁게 먹으면 몸이 다 염증, 신경염부터 시작했고 다 염증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물을 안 먹게 돼 있어요. 염증이 가버려. 네, 일반적으로 이 그 의사 약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싱겁게 먹으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그 나트륨, 이제 가공염이나 표백염이나 이런 걸 소금으로 먹거든요. 그러면 미국서 생산되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그런 좋지 못한 소금을 가지고 잣대를 댑니다. 근데 이렇게 농담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싱겁게 먹으면 모든 질병이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원 측이나 자본가들은 좋아하겠죠. 한우들이 많이 오니까 비약적인 논리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내 몸에 염도가 부족하다 할 때는 뭘 요구하게 돼 있냐면은 알코올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일시적으로 염증을 막고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먹게 돼 있어요. 알코올 먹으면 몸은 굳어버리고 산성으로 기울어져 버리고 알코올 중독자 되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이렇게 염도가 부족하면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당류, 당분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설탕에다가 모든 음식, 모든 재료를 놔보세요. 안 섞잖아요. 막걸리 그렇죠. 술에도 상관없도 안 섞고. 그러니까 염분 부족 하나로서의 그렇게 단당류를 요구해갖고 이빨에 썩어버리고 뼈가 다 녹아버리고 글루미가 상해버리고 그 극산성으로 기울어지고 몸은 차져버리고 얼마나 좋지만은 해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설탕이 보약이라고 미국 같은 선전하고 그래요. 뭐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를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항시 모질이고 항시 소외의 대상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그 이윤 추구를 원하는 곳 집단이나 이런 제도에서는 그 싱겁게 먹어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이다, 행동장애다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공식 먹고 변 못 봐. 그러면 괴롭고 몸은 무겁고 아무 희망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냥 몸 죽겠으니까 막 행동을 이렇게 하면서 막 피를 돌린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고.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언론이니까. 그래서 피가 돌아가지고 살기 스트레스 풀고 이렇게 화가 나게 때리고 이렇게. 그걸 보고 행동 장애라 그래가지고 안정제나 진정제를 먹여버리고 합성 마약을 먹여버립니다. 그래도 못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들으면은 호승으로 묶고 그리고 철조망에다 넣잖아요. 철조 병동에다가 그거에 어떻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인권을 그렇게 아주 잔혹한 행위거든요. 그 가만 놔두고 행동장애 일으킨 사람들 똥 싸버리고 물 말미고 짜게 먹여버리면 그냥 없어진 거예요. 수많은 경험을 내가 한 사람, 내가 정신병동을 얼마나 많이 가봤고 눈물이 나와버려. 의사들 쳐다보기가 싫어. 다 건강이 될 수 있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것들을 언론이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힘이 무섭습니다. 언론만 바로 서면요 국민들 건강 계속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국민들 건강 10년만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70불 이상
환자 줄어버려. 국민이 깨달기 전은 절대로 안 되니까 아주 안 됩니다 이제. 예, 그래서 정신병자 어디 정신병자가 다 있겠습니까? 말도 아닌 소리야. 무슨 치매가 다 있겠습니까? 몸에 토케스 활성산소가 뇌파를 상해버리고 그러니까 부조화 상태가 뭐 치매니 뭐 이런 병명만 붙여놓은 겁니다. 발생의 원인은 독극물이야. 예. 반자연생 가지고. 예? 예. 그리고 신곡제 뭐란 말은 정말 되지 않은 말입니다. 짜게 먹더라도 양질의 짜게 먹더라도 물을 먹게 돼 있어. 아까 몸에서 다 체액을 약 알칼리성으로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 있어. 예. 딱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몸에 의사가 얼마나 많이 정직한 의사가 들어있는데 모든 행위는 이렇게 떠 간질 환자가 피가 안 돌고 종양이 있다든가 그러면 쓰러져갖고 손발을 들고 덜덜 떨잖아요. 예. 그게 살기 위해서 떠는 거예요. 산을 토하면서 위산을 토하면서 그러면은 그게 피가 안 돌아가서 떠니까 그럼 떨두르기 더 도와줘야 되는데 항경련제를 먹여버리잖아요. 그러니 병 낫겠어요? 그래갖고 천질이라고 붙여놓으면 옛날에 그 의원이나 뭐 한약인가 뭐인가 짓는 사람들 그걸 뭐 천질이라고 그래. 간질 뭐 예. 정간 그러면 되죠. 그 하늘이 주는 병이라. 이렇게 못 다스리면 뭐 그런 용 알고 그래야지. 천질이 하늘이 주는 병이라면 그렇게 매도를 해버리고 그런 게 병이 아닌 거예요. 자구적 행위야 이게. 그런 것을 잘 알아야지 됩니다. 정말로 이건 정부가 알아야 되고 보건당국이 알아야 되고 의사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알긴 알 거면 의사들은 하도 그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런데 어떻게 간질이나 행동장애를 손을 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연적으로 자기가 치유력을 가지고 그 몸을 청소하고 변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지 되는데 무슨 거의 뭐 병명에 따라 약이 다 있겠습니까? 병명이 뭐 16만 가지 병명을 붙이는 약은 똑같습니다. 거의 성품이 합성화학 물질이라는 게 거의 똑같아. 예를 들어 혈액용해제가 있겠습니까? 물 먹으면 혈액용해가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당뇨가 다 있고 무슨 뭐 관절염이 다 있겠습니까? 오줌독, 똥독, 요산, 요독이 독극물이 관절로 가서 염증을 일으켜 서 상해놓은 걸 허리가 뭐 디스크가 다 있고 그러겠습니까? 짜게 몇 개 먹고 편 잘 보면 그런 허리가 아픈 병이 없는 거예요. 이 병명을 막 온 사람들이 늘려놓고 디스크는 이렇게라 디스크라 이 독극물 주사를 놓습니다. 수술을 하는 거예요. 글쎄 뭐 일본에 뭐 20배가 넘을 겁니다. 뭐 수술하고 뭐 관절 인공 뭐 끼워놓고 정말 이 피눈물이 나버릴 정도니까요. 피눈물이 나옵니다. 정말로. 자, 소금 얘기를 이렇게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은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께서 그거를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한 40년 동안 이제 많은 한도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한국 의료의 현실, 의료 제도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 아주 깊이 이제 파악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정부와 보건당국에 제안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나 보건 의료 당국자들이 바르게 혼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정말 바르게 간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들에게 모순성을 이해하고 싶은 거 아니라 이 서양 학문 전달 받아가지고 그 흉만 내고 있거든요. 안 됩니다. 우리 선현들이 약 9,210년이 되었어. 그래 한국이란 나라 세운 지가 한홍천왕이 배달나라 세운 지가 5,910년입니다. 시조 단군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지가 4,336년이요. 46년. 그동안의 비전은 지혜들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는 거이. 네. 자, 저 때놈 중국 사람들 다 뺏겨 그랬잖아요. 뭐 동북공정이다 뭐이다 치오천하인이 누구니 다 사망오제가 우리 핏줄기들이야.
무슨 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조상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선현들의 전통 생활 문화를 짓밟고 조상을 부정하고 예미예비 모시는 대로 이해득실을 따진 이런 시대가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 선현들이 슬기롭게 빚어놓은 지혜가 뭐인가 이런 것부터 탐구하고 그래야지 되거든. 저는 일생을 그 역할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일생을 정말 국민들 잘 모셔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자, 정치하는 분들, 정부 고위 당국자, 보건 의료 담당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 기사, 또 언론인, 사회 지도층 인사 이분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민족생활학교에서 11일간만 살아봐라. 더 많이도 할 필요 없고 직접 경험을 그냥 경험을 한우더라고 해봐라 이거요. 어떻게 하는가? 그가 약이 있나, 뭔 기계가 있나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자기들이 허락해. 똥못상과 관장에서 자기들이 하고 냉온욕 같은 거 해서 몸에 독국물 없애고 산소 공급해주고 굶고 그리고 심신을 비우지 않으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자연의 이치로 그래서 내가 만사는 규일이다. 사필 규정이요. 모든 정직한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사는 규일이다. 모든 일은 한 길로 돌아가는 거이다. 그렇게 발생의 병의 발생의 원인도 한 가지야. 독국물 때문에 독소 때문에 맥히고 꼬이고 뒤틀려서 조화를 여러 번 돼서 오는 걸 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스린 것도 똑같아. 당뇨다 뭐 따로 없는 거야. 암이다. 이런 못된 좀 조립 부품으로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는 행위는 정말 하늘이 알고 한자가 알고 땅이 알고 그런 거예요. 이게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릇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정말 자연의 이치의 한 길로 갈 때에 모두 건강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정부에서 뜻이 있거든. 국민의 건강을 진짜 국민을 사랑하고 존경을 하려고 하거든. 민족생활학교에 와서 민족생활교육원에 와서 살아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안 돼. 개인적으로는 뭐 정치인 뭐 별 사람 다 많이 교육을 받아봤죠. 뭐 신부, 목사, 뭐 의사, 뭐 간호사, 뭐 한 3만 5천 명 이상을 훈련을 시켜놨으니까 아침도 안 먹고 평생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세제 한 날을 안 쓰니까 합성 세제 한 날을 가정에서 안 쓰니까 나한테 다녀가면은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교통사고 하나도 안 나. 그래서 내가 정부 당국이다. 꼭 이걸 내가 제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진짜 국민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은 병 없는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이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불치병 왕국이야. 이 오명을 쓰으려면은 국민이 스스로 반성하고 깨닫게 해야지 돼요. 그럴 때에 나라가 밝고 맑은 거예요. 사회가. 그게 통일의 디딤돌이에요. 억지로 통일 안 되는 거. 미국 군대가 얘가 있는 한 통일 되겠어요? 어찌 제국주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않고서 병 낫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언론인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이걸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영창살해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나는 생명을 모두 이 국민의 재단에 바쳐본 사람이니까 나 개인도 아니고 열심히 이거라도 알리고 후생들이라도 깎아놓고 이건 천년만년이 가도 안 변합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년만년이 가다 영원불변이야. 이 생활법이. 그래서 영원불변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리 없고 또 부덕하고
천학비지한 제가 참 청취자 여러분들을 대해서 말씀 잘 못된 말씀은 너그럽게 회량해 주시고, 그리고 그릇된 생활을 스스로 반성해서 나의 심신은 나만이 지킬 수 심신의 건강은 나만이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하고, 정부 당국에서 정말 세심하니 배려하고 해서 국민을 하느님처럼 모시고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이 큰 뜻을 하나로 합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행복들 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0여 년간 민족생활학을 통해서 수많은 환우들을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해관 장두석 선생님 모시고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방법, 이것에 대해서 특집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장두석 선생님께서 앞으로 우리 민중들이 제국주의 문화와 자본주의의 이웃 논리를 거부하고 자신과 이웃, 민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질책을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